네, 자, 오늘 시장 마무리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엄청난 급 반등을 보여줬던 오늘이었는데요. 이제 당장 오늘 밤이 걱정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또 이분과 함께 그런 이벤트들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국내 증시에 대한 평가 먼저 내려보고 이제 미국 시장 넘어갈게요. 오늘 시장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네. 이거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지 작가님의 시각 좀 챙겨주십시오. 네, 시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을 보이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뭐 일반적인 훈련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밀리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시장이 5% 정도 최고치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쟁 위기에서 이제 떠나 있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3%대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섬유 의복 업종이 좀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하락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석유 에너지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크게 뭔가 이렇게 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는 대성에너지라든가 한국석유가 마이너스 10% 내외로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GSE라든가 중앙에너지스 같은 종목들이 한 마이너스 12%대, 그리고 흥구석유도 마이너스 6%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 쪽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안정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예상치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이 최근에 자국 소비를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게 좀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제품들이 마이너스 20%나 매출이 하락했고, 내수 제품들은 1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오너가 나이키는 뭐 중국 회사다 봐 이렇게 작년에 너스레를 떨었는데 결국 매출이 하락을 했죠. 테슬라도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1위 기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에 대한 부담이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97원에 마감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어떤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이 혜택을 별로 못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장에 하락을 좀 되돌리면서 그렇게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일시적인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어떤 발생한 해프닝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부담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좀 들을게요. 유망주 매일 이제 국내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이렇게 꼽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아이디어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나까?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관련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쪽하고 새롭게 뭔가 이렇게 판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 회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철강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동일제강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회사가 판매가 이제 마봉 부문하고, 그리고 이제 PC 강선이나 이제 그런 선조 부문하고 이렇게 선제 산업하고 있는데, 이 선제 산업은 자동차나 건설, 조선, 가전 이런 쪽으로 되고, 그리고 마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동차, 그리고 기계류하고 전자제품, 사무용 기기제품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봉 쪽에서 한 44%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제 쪽에서 30%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지금 철강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떠냐면, 오늘 이제 중국 쪽에서 철강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이제 강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필수 원자재인 철강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4배나 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철강 산업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 쪽이에요. 지금 철강 산업이 미국에 지금 그 굉장히 고관세에 물려가지고 제대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쪽에서 지금 미국하고 관세를 완화하는 게 합의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본 쪽이 완화가 되면은 그 다음 차례는 이제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당히 잘 줄타기를 해주면은 미국하고도 이제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 쪽에서 좀 더 그런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을 보더라도 3분기 누적 매출이 벌써 2020년도 전체를 매출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퍼가 6.5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온 게 가덕도 신공항 뉴스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해 5월 달에 주가가 5천 원 이상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도 이제 가덕도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특별법이 좀 통과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항 복합도시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차트 보시면은 사실 이제 지난 5월 급등 한번 하고 나가지고 그때 가덕도 이슈로 급등하고 나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앞서 봤듯이 매출이나 순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를 4,200원 정도에 잡으시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2,690원 정도에 잡으시면은 충분히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 철강 섹터에서의 어떤 추천주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 김태수 작가께서는 동일 제각에 이제 눈을 돌리고 계시군요. 목표 가격을 4,200원, 손절 가격 2,690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 미국에서 나올 이슈들도 되짚어 미리 이제 내다볼까 합니다.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어제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확 줄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뛰었다는 거 이거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국면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제 두 단계 정도로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가 완화됐다. 즉 그거는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이건 이제 회복을 했죠. 오늘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결론적으로 매여 있던 거는 뭐냐면 유가였어요. 이제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국제 유가가 안정이 돼야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잠재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걸리는 이 유가 부분은 제대로 하라고 못했습니다. 뭐냐면 크루드 오일이 90달러를 뚫고 내려가줘야 되는데 90달러대 내려갔다 다시 이제 91달러대로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어떤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게 그 배경에 보면은 유가를 둘러싸고 있는 게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반의 반밖에는 지금 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증산하기로 했던 양에. 그리고 미국에서 셰일 업체들이 셰일 쪽에 이제 원유 생산 업체들이 다들 지금 우리 투자 요만큼만 할 거야. 원래는 이만큼 하기로 돼 있는데 요만큼만 할 거야. 이제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그러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걸 원치 않는 수준이죠. 그래서 공급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마치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쪽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에 대한 어떤 위험은 좀 진정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에 있어가지고 효과를 크게 내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뭐 소수의 주장처럼 내일 금리 인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이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뭐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 보면은 3월 15일과 16일 날 열리는 FOMC 회의 그때 이제 16일 날 오후 2시에 발표를 할 거다. 그러면 금리 인상 횟수나 속도가 이제 알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50bp냐 아니면 25bp냐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시장에 50bp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들이 두텁게 있어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좀 많이 해오는 상황인데 만약 실제로 당일날 25bp만 그렇게 인상을 발표를 해버리면은 주식시장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밤 이제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는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는데 157만 톤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제대로 이제 재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고유가 부담은 또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월달 소매 판매가 2%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이너스 1.9%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2% 증가를 하는데 이게 두세 번 정도 이제 연속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단발성이라 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어떤 큰 흐름을 갖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도 챙겨봐야 할 이슈들이 참 많은 이제 또 오늘 밤이 되겠네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하나 또 꼽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대출 쪽 회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 가장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출 한도를 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의 일부분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은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상관없이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바로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회사가 오파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대출 플랫폼을 갖다가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대출을 직접 하기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4년 연속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0대 기업에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포버스 아메리카에도 지금 최고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또 선정됐습니다. 시카고에 본사가 있고 5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죠. 3분의 1 정도가 저축 금액이 1,500달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출을 받을 때 뭔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은행에 가지 못하고 메이저급 은행에 가지 못하고 이제 오파이 같은 회사로 와가지고 대출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고객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러리 탭이라는 것도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대출금을 이제 인터넷으로 급여 통장에서 바로바로 이제 인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뭐야 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을 이용해서 대출금을 갚을 경우에는 수수료도 또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수수료를 이 회사는 이제 없애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가지고 고객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5,800만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46만 주 수준이고 현재가가 이제 4불 35센트 수준인데 퍼가 1.93배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2달러 24센트나 되고요. 지난 연말에 이제 대출 계좌가 200만 개를 돌파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꾸준히 또 하락을 했죠. 지금 보면은 차트들이 여름 이후에 하락하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실적은 성장하는 데 비해서 차트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가를 앞으로 6달러 정도 단기적으로 잡고 손절매가는 하단에 4달러 4센트 정도 잡으시면은 이 회사에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 주시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만에 그래도 좀 한숨 돌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야말로 한숨 돌렸다라는 표현이 적절했던 하루입니다. 급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 빨간맛 2부를 통해서 매번 챙겨드리고 시장의 대응 전략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오셔서 장 마감 보고 이슈 한번 들여다보시죠.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